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자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개개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인데, 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이 정치를 바라다보고 여의도를 바라다보고 여야 정당을 바라다보고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다보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총선거나 각급선거에 투표권 행사하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권. 그게 뭐냐면 헌법 1조의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이 내세운 권력, 기관, 이게 대통령, 국회의원, 각급 법원, 이런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국민의 권력으로 이것이 그 위에 얹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지나친 일을 했다. 예를 들면 3.15 부정선거 같은 겁니다. 이건 도저히 국민이 못 참겠다.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부정선거 획책한 자들은 물러가라. 정권 물러가라. 이게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아주 표준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87년 60항쟁입니다. 그것도 국민 저항권 행사예요. 그 전두환 정권이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요지 부정한 것으로 그냥 계속 시행하려고 할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이들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인데, 이 국민권 저항권 행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부로 행사했을 때 그 호응하는 집단과 세력이 커 보이지 않으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양면의 무서운 칼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함부로 발동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작금의 우리 정치를 바라다 볼 때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다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의 계획대로 하면 이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그리고 이재명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 세 사람, 이게 중앙지검의 핵심적인 부장검사 등 세 사람과 검사장 넷, 그리고 감사원장을 이 본회의에서 탄핵 결의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네 사람에 대한 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심판할 텐데, 그게 5, 6개월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의 자리는 빈자리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사정기관의 중추가 실제로는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그뿐입니까? 지금 기왕에 14명을 탄핵 발의를 했고 그 중에 셋은 이미 탄핵 결의를 했지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재명의 수사 라인에 책임자 있던 탄핵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10여 명을 탄핵 발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네 사람이 구체적으로 탄핵이 되고 이러면 행정부 전반에 행정권 행사의 추진 동력이 잃게 된, 대통령이 위령이 서지 않게 된다. 전부 눈치만 보게 되고 국회를 보게 되고 야당만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탄핵 대상에 들어가 있는 그 고위직들이 움직이질 않으면 밑에도 움직이질 않는
그래서 국가 기능의 총마비 상태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로지 한 사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재명, 그러니까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2대 국회 여기 오는 동안에 이재명 한 사람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이와 같이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에 와도 나 몰라라다. 그대로 민다. 예산안이 지금 내년께 약 677조 원가량이 청구되는데 그중에 4조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아버렸어. 그 4조 중에는 대통령실 정보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찰의 마약, 그 다음에 성범죄 등의 수사 정보 활동비 이 모조리 깎아버리고 감사원 예산도 일부 깎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건 완전히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행정부 길들이기 위한 이 보복 예산 삭감까지 지금 곁들여 있다. 그럼 자, 이 총체적인 국회를 무대로 한 이 상황을 보면 국회가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국회와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 이쪽은 국회, 이 국회는 지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재명, 여기는 윤석열 이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리고 이쪽을 궁지로 몰아버렸다. 이러면 상권 분립의 원칙이 기반에서 흔들리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이 국회를 해산해야 돼. 해산해가 총선거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책임제 아래에서 국회 해산 규정이 종차에 없으니까 그 절차가 없어요. 만일 지금 우리가 이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갖고 있는 헌법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저러면 총리인 행정권이 이럴 수 없지요. 국회 해산합니다. 근데 그 국회 해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 해산을 해서 이게 헌법적 틀을 벗어나서 망동행위를 하는 저 야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 주고 동시에 총리인 우리 행정부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그 의석수를 해산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 정권, 이 총리가 그대로 총리를 맡아라고 한다면 그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이쪽 여당의 의원을 많이 당선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야당 쪽에 더 많이 당선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면 총리는 다시 물러서고 정권의 야당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이원내각제입니다. 지금 딱 이원내각제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할 상태가 이미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해산해야 돼. 근데 이쪽은 대통령이 해산권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의 헌법 틀을 벗어난 저러한 도발 망발 행위를 그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22대 국회 끝날 때까지. 그래서 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저 야당을 심판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 이런 가운데서도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저러한 망발적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맞설 수 있는 세력과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108석의 국민의힘당 의원이 1차적으로 이걸 막아서야지요. 이걸 막아서야지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순간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제가 과연 세비가 탐나고 이래서 그 눈치 보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은 그러나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로서는 108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요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일단 1차적으로 막아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수에 계속 밀린다. 그러니 우린들 어쩌란 말이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대들이 할 일이 있다. 어저께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예산심의 본회의에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것을 이렇게 상정하는데, 이게 이렇게 심하게 삭감 행위를 하면 어쩌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그 말, 모기 소리만 한 것으로 들려지는 그 말,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의 저 말, 그리고 기자회견 저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저걸 보고 이재명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고 그러겠습니까? 더 만만하게 보지요. 그게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우리가 너무 심한 일을 했다 해서 오늘부터 삭감액을 조금 조정해 줄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당 대응은 무대응이고 무기력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단기적이 될지는 몰라도 이게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짐으로써 방탄국회로 저렇게 망발 행위를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탄핵도 남발하는 걸 잠시라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헌법적으로 딱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없는 이 마당에, 그것은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수를 잠시나마 200인 이하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200인 이하로 줄여버리면 국회를 열질 못합니다. 본회의를 열지 못합니다. 상임위원회도 열지 못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108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108명 전원이 사퇴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저게 200인 이하로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개회를 못하지요. 본회의도 못하고 상임위원회도 못하게 되면 탄핵이다 뭐다 하는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입니다. 다 사퇴하고 나면 또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거기 뭐 한 2, 3개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 시행은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선거 공고를 계속 미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충격이 오는 이게 파동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20, 30대, 40대까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태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손자, 손녀가 6명인데 22살에서 32살까지 전부 유권자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국회 선거 다 투표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할아버지가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늘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이 국회의 이런 망동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한데도 이걸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 현상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제 손자, 손녀가 그러니까 나머지 20, 30대 젊은이들도 대체로 이 현상에서 무덤덤하다고 생각합니다. 108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일제히 총사퇴를 한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것까지 할 거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숫자도 상당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도 제가 이렇게 하자 오늘 아침에 말 못하는 것은 그 박산종 씨 절대로 무슨 첫째로 국민의당 의원들 개개인이 못 받아들일 걸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는 이런 게 있고, 막상 그래 봐야 그 효과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 얘기 해봐야 오늘 이 주제를 108명 국민의힘당 의원 총사퇴하라 이래 봐야 이게 거들떠보지 않게 되고 그 국회의원들이 콧방귀 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급한 대로 단기적으로 저 망발, 민주당의 이재명의 망발을 막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현실성입니다.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그렇다고 국민의힘당이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맥 빠진 소리를 하고 저렇게 광분해갖고 예산안도 통과하고 탄핵안도 통과되고 이런 광풍이 부는데도 그러면 본회의에서 퇴장하고 상임위에서 퇴장하고
위원회관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나 걸고, 지역구에는 오늘 현재도 서울에 국민의당 현역의원 당선 지역에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세금,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주식 거래에서 오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막았다. 이런 프랑카드가 그냥 곳곳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원외 지역구 중에는 저쪽 중서부 지역을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재명 아웃, 영어로 OUT, 요런 간판이 걸려있고, 저 영남 쪽에는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있어요. 그 선거구 안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황토 맨발길로 산책할 수 있는 황토길 도로를 만들었다. 그 프랑카드에 그 공원에 황토길 맨발 도로 확정해가 국회의원 사진 넣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23억 원을 내가 따왔다. 이런 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서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걸 프랑카드로 기껏 그런 형색만 내고, 노도와 같이 국회 기능을 폭력적으로 행사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기에 오도록 하고 있는 이 광풍에 대해서는 맞설 생각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럼 너희들이 비키게라도 해라, 비켜나게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해까지 해보라 이거야. 이게 탄핵안 발의가 돼서 이제 시간이 좀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가 부결이 되면 본회의장과 제2본회의장에 국민의힘당이 관계 각 단체들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 탄핵안은 왜 부당하고 이번 이 예산 삭감은 왜 부당하고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소리라도 지르고 거기서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도 하고 그래라도 한번 해봐라. 저는 국민의힘당이 오늘 날짜로 이 국회의 이런 이재명 방탄 사태에서 비롯된 국정마비에까지 이르는 이 현상을 이재명의 난이라고 규정하길 바랍니다. 이재명의 난이다. 난. 동학난, 홍경래 난처럼 난이다. 진주 밀란처럼 난이다. 그 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중에 소수인이 일어나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그릇된 행위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하는 그런 본연의 뜻이 있지만은 이건 정반대의 뜻으로 내 방탄을 위해서 국정이 어지러워지든 마비가 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버리겠다 하니까 이건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이재명의 난동행위니까 줄여가지고 이재명의 난이다. 이 이재명의 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을 밤낮으로 의원직 사퇴 대신에 밤낮으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국민들을 격발시키는가, 여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달려들어 봐라. 그걸 위해서 당사의 당비가 모자라면 108명 의원들이 우리가 한 2달치 세비를 모아가지고 그러한 일을 도모하는데 비용이라도 쓰겠다라든지 어떤 이런 결기를 한번 보내주길 바란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 내일 아침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